네, 오늘 뉴스 확인해 볼게요. 네, 이한류 함께할 김충성 위원님, 투자예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확인할 뉴스 공개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개막, K바이오 잭팟 나올까?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올해에도 열립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에 비대면으로 여겨졌던 게 이제 3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이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출 계약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네요. 자, 김충섭 위원님, 네, 잭팟 뭐 기대하세요? 사실 그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 사실 회사 내부의 그 이슈를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뭐 법에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 뭐 개조를 해왔던 부분들을 본다면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는다고 하니까 전혀 새로운 이슈는 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은 뭐 코로나 시국을 거쳐왔기 때문에 화상으로만 좀 진행을 좀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한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을 해요. 그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뭐 더군다나 이 이벤트에서 뭐 국내 업체들이요, 뭐 간헐적으로나마 뭐 기술 수출 등의 뭐 대규모 그런 것들, 뭐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소위 말대로 뭐 좋은 성과를 좀 이어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ABL 바이오가 그랬고 또 유한양행이 그랬고 뭐 한미 약품이죠. 네,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거는 사례들이 좀 있어왔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특히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노피인가요? 네, 사노피와 우리 돈 1조 3천억이 넘는 말 그대로 잭팟을 터뜨렸던 이런 그 이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든 안 하든 어쨌든지 간에 한번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세계에서 뭐 좀 돋보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기대를 좀 해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요즘 시장을 좀 보자고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실적이 좋다. 이래서 사실 종목들이 또 섹터들이 반응하는 장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가치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또 역시나 움직이는 장은 좀 아니라는 것이죠.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즘 시장은 이슈입니다. 네,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런 이슈 또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관련 섹터와 종목들이 이에 반응을 하고 때로는 견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목적으로 매매를 준비를 해왔다라면은 지금 글쎄요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좀 움직였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일정을 본다면은 9일에서 12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오늘 개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마감까지는 아직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종목들이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뭐 종목들 좀 반응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닫힌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재료 소멸로 좀 작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힘을 잃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는 좀 염두에 좀 둬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보면은 또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요. 물론 이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시장 안정과 또 진정과 뭐 이런 과정에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격이 좀 확대가 되기 마련이에요. 확대된 이격은 또 좁혀지게 마련이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과연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고 해서 또 이격이 확대된 이런 종목들을 따라갈 것이냐 이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좀 많잖아요. 뭐 이런 이벤트가 있고 좋은 이슈가 있다 해서 따라갔을 때 자칫 고점에서 물리는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23년 새해 아니겠습니까? 이런 좀 안 좋았던 버릇, 습관, 좀 또 나를 좀 힘들게 했었던 이런 부분들과는 조금 멀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그래요. 발 빠른 투자자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냥 단순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모쪼록 이제 이 이슈가 지나오고 나면은 또 다른 모멘텀이 또 시장에 떠올 겁니다. 때문에 그런 이슈를 또 이벤트들을
찾아서 그것을 좀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9일부터 12일, 13일까지 열리고요. 그러면 재료 소멸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발빠른 투자자가 아니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력들을 보면 뭐 유한양의 한미약품에서 잭밭을 터뜨렸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새해 초반이 되면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 사실인데요. 1월 되면은 또 바이오가 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어떤 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는지 투자연맹 위원님 어떠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 항상 이 재료가 시작되기 전에 종목에 들어가고 그리고 차익 실현 이제는 차익 실현 뭐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2020년부터 코로나가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이번 1월에는 기업들에 대한 신약 모멘텀 자체가 기대감 자체가 없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을 제대로 한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를 모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치료제를 제대로 개발을 했더라도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 자체를 모집할 수 없어서 그 결과치,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차트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다들 느끼실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재작년, 뭐 2020년 이전까지는 이 JP 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이전까지는 주가가 서서히 올라오다가 배당액 때문에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많았었는데 올해 아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선은 뭐 7년째 그 JP 모건에서 메인 연설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보시더라도 배당락이 끝난 이후에는 반등 한 번 없이 지속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좀 멈췄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오히려 이번에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저평가 매력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뭐 그 빈집이라고 하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연말에 포트를 비워놓고 새로 지금 오늘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외국인이 한 6천억 그리고 기관이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바이오 쪽 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내려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대감 자체가 임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조정이 제도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가 매력이 오히려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차트를 한두 개 정도 뭐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7년 동안 계속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7번이나 메인 연설을 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2022년 올해 1월 한번 보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배당 끝난 다음에 바로 급상승이 나왔다가 재료가 끝나면서 1월 달에 쭉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시면 배당 끝나고 나서 거의 반등이 없었고요. 이제 오늘에서야 JP 모건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거는 외국이나 기관들이 물량을 채우느라고 들어왔다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번에 CDMO나 CMO나 그동안 이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외주 신약을 생산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그쪽에 대한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제4공장, 5공장, 6공장이 차츰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실적 단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기회가 돼서 뭐 신약을 기술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약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기보다는 해외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신약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가지고 오히려 생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생산할 수 있으면서 이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좀 반대로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좀 다른 의견입니다. 기대감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한 2, 3년간에 좀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엔 또 컨퍼런스를 계기로 좀 반등할 수도 있고 또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좀 빈집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좀 더 관건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얼마나 좀 담을 것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김중섭 위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위원장님 그리고 투자인맥 위원님 조금 더 봐도 되겠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뭐 오늘 워낙 성장주에서부터 테마까지 아주 많은 업종들이 올랐는데 저희가 꼽은 업종은 이겁니다. 오늘 제 이슈 키워드 로봇주입니다. 삼성이 투자하는 곳은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죠. 올해 첫 투자처로 로봇 산업을 채택했습니다. 자, 로봇하면 또 올해 CES 2023에서 얼마나 각광을 받았습니까? 로봇하면 김충성 위원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김충성 많이 위원이 하면 다뤘으니까요. 로봇이고 네. 우리 또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빼놓을 수 없고 아주 큰 수익이 났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같이 얘기를 하실 때 매매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시겠지만, 네, 지금 다시 로봇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올해 시장이 사실 거짓말처럼 진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작년 내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내내 밀리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딱 하루를 제외하고는 거짓말처럼 정말 진정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섹터와 또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특히 이 로봇 쪽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 섹터 전반에 호재성 이슈가 좀 즐비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뭐 기술 이벤트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뭐 기술 이벤트 뭐 CES입니다. 2023 이런 부분들에서 뭐 로봇 혁신적인 로봇들이 대거 공개가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스스로 이제 밭을 갈거나 뭐 씨앗을 뿌리는 이런 트랙터서부터 해서요. 그리고 뭐랄까 잔디를 깎으면서도 주변을 또 정리하는 뭐 로봇, 그리고 이제 수영장 같은 물속을 돌아다니면서 뭐 청소하는 로봇,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관 같은 걸 돌아다니면서 또 막힌 이런 부분들 좀 알려주는 이런 로봇들, 바로 이런 로봇들인데 이 로봇들의 그 유형을 본다면은요, 뭐 서비스 쪽이죠. 뭐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 로봇을 본다면은요, 단순히 그 인간의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노동력만을 대신한 이런 로봇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나온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인간의 이제 삶에 필요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서비스 쪽 분야 자체로 놓고 서비스 쪽인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서비스 로봇 쪽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보면은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들이 거의 다 메말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로봇과 관련한 이 분야에는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둬야겠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슈가 좀 있는데 삼성이 역시나 그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둬야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이 나선다라는 것은 시장의 트렌드를 또 형성을 하고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체크를 할 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삼성 다른 데도 아니에요. 삼성입니다. 삼성이 나서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분명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관심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또 공략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외에도 물론 이제 많은 이슈가 있죠.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쪽에서도 이제 로봇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또 뭐 추천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말을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후반에 그 추천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도 한 차례 추천드리고 나서 역시나 그 수익을 기회를 드렸고 또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엄청 오른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터뜨렸지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슈입니다. 네, 항상 강조드리고 있듯이 지속돼 왔고 지속되고 있는 이슈.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조용한 1위 섹터에서 선점하는 매매로 우리가 그 진행을 해야지만이 이런 좋은 결과들이 좀 얻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격이 좀 줄 없는 이런 종목으로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속 가능한 이슈에 초점을 두고서 매매를 한다면은 이런 종목 분명히 여러분들 다룰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강조를 드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올 한 해 작년 한 해 얼마나 재미없는 매매를 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올해는 정말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해갈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로봇은
올해 정말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투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투자가 계속 지금 로봇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그렇죠. 점, 뭐 삼성전자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될 투자나 산업의 혁명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눈에 띄는 특징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격이 없는 종목을 봐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이세요? 사실 다른 시간에 출연한 코너에서는 로봇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역시나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 외적으로 역시나 그 살짝 고개를 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격 부담이 없어서 가격 매력이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감속기 관련한 이 업체예요. 여러분 친숙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SPG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도 여러분께 그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언급을 드리자면은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뭐 그동안에 이평선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과 또 시장 상승과 함께 이러한 그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구간을 넘어섰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시그널이죠. 시그널이 발생이 된 만큼 여러분께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또 공략을 해 들어가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역시나 지금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조용할 때 선점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좀 시끄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눌릴 때 좀 쉬어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격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간다라면은 이 종목 뭐 좋은 종목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참 공교롭게 이렇게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게 긍정적으로, 네, 지금 이런 이슈가 있고 또 많이 오른 시점에서 우리가 이슈 키워드로 오늘 주제 로봇을 선정했습니다만 단도직입에서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12월부터도 이미 이 특정 종목을 제시를 해서 큰 성과가 있었던 바도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투자혈맹위원님 지금 성장과 좀 투자 거기다 이슈 다 잡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상반기에 뭐 핵심 테마 등극 뭐 거의 뭐 때론 당상 아닐까요? 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봇에 약간 작년에 진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이 종목 로봇주는 아무리 떨어져도 갈 수밖에 없다. 일단은 뭐 미국에서 항상 지금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특히 전문적인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고용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항하나입니다. 노동력의 부족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노동력을 지금 당장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나와서 빨리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 AI 플러스 그 물리적으로 그 AI가 판단을 한 걸 실행할 수 있는 로봇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아무리 시장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을 아무리 눌러도 그 원인이 바로 고용이었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딱 하나 로봇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당연히 올해 최대 화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로봇주들이 살짝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다가 반등의 그런 모멘텀이 됐다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삼성은 작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자기 회사에 그 신제품을 내놓겠다. 1월, 4월, 8월, 11월, 12월 계속 내놓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 회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올해까지 넘어왔는데요. 자, 올해도 뭐 EX1에 대해서 신제품을 내놓겠다 얘기는 했는데 아직 뭐 1월에 내놓겠다, 2월에 내놓겠다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이게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그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인텔의 CPU가 내일 나오잖아요. 그게 작년 1월부터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가 계속 죽었는데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반등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내일 이 인텔의 CPU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즉 기대감이 살아있으면 이쪽 섹터는 계속 성장을 하고 또 주식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로봇이 바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11월에 삼성을 삼성그룹에서 선포를 하면서 차기 전략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AI 언급 이 세 개에 대해서
유삼성을 선포하면서 3대 전략 분야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당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현대 그리고 LG, SK 그리고 해외에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나 이 기업들 모두 시제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만 유일하게 시제품이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 3월인가요? 그때 로봇 인력을 늘리겠다고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이 기술 격차를 따라갈래?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수년이 벌어진 기술 격차를 따라가려면 M&A밖에 없거든요. 그 첫 번째 이슈가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첫 번째 주제가 된 것 같고, 자, 그리고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에서 휴보를 만든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의 1세대 주자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 하나만 가지고도 뭐 지금 앞서 있는 현대나 뭐 해외는 차지하고 그래도요. 뭐 LG나 이쪽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도 오히려 M&A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분 인수에 여기서 끝날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국내에 국산화, 부품을 국산화한 1등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 지분 투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들 뭐 아까 말씀하셨던 SPG나 뭐 이런 감속기 국내 1위 분야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아니면 어떤 협력 관계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로봇 분야에 어떤 회사가 국내에서 그 분야에서 부품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대항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그 기업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될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아마 올해 여러분들 투자 성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많이 올랐다고 해서 좀 놓쳤다라고 아쉬워하지 말고 로봇 분야 어디가 유망하고 어디가 뭐 어느 쪽에서 1위인지 이것을 지금이라도 꼭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시네요. 예. 우리 작가님이 삼성이 로봇 산업의 진심이다라는 걸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 투자의 명의원님도 로봇의 진심이다. 저도 진심입니다. 의견을 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좋아요? 저도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SPG를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SPG를 뽑았는데 어머나, 어차피- 그거는 로봇주 중에 어떻게 이럽니까? 이게 국내에서 감속기를 유일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라도 로봇을 안다 그러면 이 분야를 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 SPG는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종목을 한번 좀 눈여겨볼게요. 예. 급 변경?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명은요. 네.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RS 오토메이션은 감속기가 모터 회전을 감속을 시켜가지고 요걸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어 부분에서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제어기 부분에서 국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RS 오토메이션이란 기업이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제어기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진 못하지만 현재 기술 성장으로 봐서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 직전 고점에 매물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조정 한번 여러분들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요. 자, RS 오토메이션 이 종목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아 이런 기업도 있었구나.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끝이 아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로봇주를 얘기하면서 눈에 띈 특징주 두 분이 딱 어떻게 SPG가 공통적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또 SPG를 얘기하면은 또 반복이 되니까 추가를 했어요. RS 오토메이션. 그렇다고 SPG도 좋고 안 좋은 게 아니라 SPG 더하기 오늘 RS 오토메이션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까지 투자하기 아주 박차를 가하는 로봇주 이제 상반기에 아주 핫 키워드인 로봇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